지금 너무 잘 몰라요, 솔직히. 오늘 저랑 통화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10년 동안 쎄 빠지게 모았잖아요. 마음이 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돈 잃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하나하나 붙잡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접근하는 방식은요, 아 이거 내가 너무 많이 푸는 것 같은데. 어린 시절 어머니 월급으로 4식구가 살았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희는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생존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먹는 것에 한이 있었어요. 트럭에 찐 대게를 파시는 분이 계셨어요. 가족들과 집을 가는데 대게차가 지나가면 너무 사달라고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죠. 사 먹을 형편이 절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차가 방지턱을 지나면서 대게 한 마리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잽싸게 주워서 식은 대게를 온 가족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지금은 웃으며 써보지만 그땐 정말 힘들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결심했습니다. 돈 많이 벌자. 정말 어떻게든 많이 벌자. 초등학생 때 부모님께 용돈 달라는 말이 미안해 전단지를 문 앞에 꽂아두는 일을 했었어요. 성인 될 때까지 닥치는 대로 알바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이는 돈은 한계가 있고 돈을 버는 쪽은 오히려 사장님이더라고요. 그래서 20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열쇠업 일을 하면서 묵묵히 배웠습니다. 언젠가 사장이 되어 돈을 많이 벌자 꿈을 그리면서요. 첫 달은 20만원, 다음 달은 40만원, 1년차 때 80만원, 주 6일 10시간 정말 일만 했습니다. 새벽에도 손님이 부르면 자다가도 달려가며 열쇠업으로는 최고가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작고 허름한 사무실을 처음 얻게 된 날 너무 기뻤습니다. 제 나이 27살 1억을 모으게 됩니다. 하지만 밖에 나와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월급과 연봉이 오르는 속도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빨랐고요. 제가 가진 돈으로 번듯한 아파트 한 채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더 많이 벌면 언젠가 좋은 날 오겠지? 묵묵히 일을 늘려가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 몸값을 높이려고 부단히 노력하니 서서히 삶이 나아지더라고요. 높아진 월소득이 저를 여유있게 만들어줬습니다. 먹고 싶은 걸 눈치 보지 않고 먹을 수 있었어요.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릴 때 당당히 드릴 수 있었어요. 감사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글을 쓰기까지 10년, 참 오래도 걸렸네요. 수백 번, 수천 번 무너질 뻔한 저를 일으켜 세운 건 가난한 과거에 살고 있는 내가 아니라 빛나는 미래를 바라보는 나였습니다. 어려웠던 과거는 저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일을, 먼 미래를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누구는 돈도 많이 버는데 뭐가 고민이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제가 돈을 벌지 않더라도 받쳐줄 든든한 자산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 유년기는 불행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잘날 것 없는 저에게는 당연했죠. 월부를 알게 되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희망을 얻게 된 날을 잊지 못합니다. 저에게 희망을 주신 월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흑수저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고민되는 부분이 지금 살고 있는 세종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아니면 돈을 조금 더 모아서 수도권 투자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상승장 때 올라가는 집값을 보면서 아파트는 못 살 것 같아 빌라를 샀습니다. 오르지 않았어도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언제가 될지 몰라도 오를 날을 기다려볼까요? 부동산은 지금 빌라를 하나 매수한 게 있으시고요. 그게 1억 7천 정도 되시고 주식, 현금 이런 거 다 부동산이랑 합치니까 3억 8천 5백이 있으세요. 대출 없습니다. 급여는 월 1,000입니다. 어머님, 할머니, 누나 이렇게 4식구가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비도 드리고 이제 사무실 월세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월 지출이 혼자 사는데 무슨 290을 쓰냐가 아니고 업장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된 그렇죠. 게 290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본인이 쓰는 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야, 같고. 이건 대단하네요. 저렇게 해서 3억 8천을 만든 거잖아. 나이 30에. 맞습니다. 아, 30에. 그리고 저축을 대단하다. 700. 1,000만 원 벌어서 어찌됐든 사업 비용, 생활비 다 빼고 700은 모두 저축. 기가 막히네. 모두 저축을 하고 있고요. 보험도 없습니다. 세종시가 가장 많이 올라갔던 가격 대비 하락폭이 40%까지 떨어졌었어요. 지방에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 세종시 사례를 보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세종이 6개의 생활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육생이라고 하는데 생활권의 특징, 발전된 순서에 따라서 1생, 2생, 3생, 4생, 5생, 6생까지 나눠집니다. 5생과 6생은 아직 안 지금 됐나 봐요? 개발 중입니다. 세롬동이라는 데가 되게 세롬동. 세롬동. 제가 세종에서 가장 좋아하는 동네예요. 여기 새뜸마을 6단지, 10단지가 이 세롬동 내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단지예요. 이런 식으로. 오, 네. 좋아.
굉장히 뭐 병원도 있고 학원가도 있고 조금 더 아주 앞으로 가볼게요. 쾌적하네요. BRT 라인도 이용할 수 있으면서 학군도 괜찮아요. BRT가 뭐예요? BRT가 뭐냐면 네네. 버스인데 지하철 같은 버스입니다. 버스는 신호체계에 영향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 버스가 가고 있는데 빨간불이 되면 서요, 파란불이 되면 가죠. 근데 이 BRT는 BRT 버스만 다니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 버스를 타고 쭉 가면 신호가 바뀝니다. 버스가 지나가서. 맞아요. 네. 그래서 지하철처럼 시간제로 거의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이용할 수 있는 네. 편리한 교통수단이고요. BRT가 있는 곳이 여기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일부 지역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세종에서 임장할 때 BRT를 타봤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지하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세종청사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 BRT를 타고 많이 출퇴근을 하십니다. 근데 뭐 대전역도 연결돼 있고 여기 청주의 오송역도 연결돼 있는데 BRT가 굉장히 세종청사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용도가 되게 높아요. 세종시에서 단지를 판단할 때 그 대형 평수가 있는지 소형 평수와 구성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한번 볼까요? 여기 6단지와 2단지가 있어요. 네. 근데 전용 84 기준으로 여기는 8억 7천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6억대예요. 2억 차이는 바로 길 하나 차이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단지를 보면은 구성이 30평대가 최소형이에요. 이 단지는 20평대와 30평대가 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지를 딱 들어가 보면은 그 쾌적성 측면에서 좀 다른 점이 있다. 그리고 6단지와 여기 10단지가 대형 평수로 구성되어 있는 점, 그리고 상권과 가까운 점, 그리고 이제 BRT를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지가 가장 선호하고 실거래가를 보면은 2017년식이잖아요. 2018년 때 가격이 5억 8천이었어요. 완전 신축일 때죠, 들어올 때. 근데 이게 거의 11억. 근데 진짜 나도 놀랬어. 거의 3년 만에 5억 8천에서 3년 만에 11억대로 2배가 갔죠. 됐어. 근데 진짜 나도 진짜 놀랐어, 저때 세종 보면서. 절대 10억 못 넘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른 지역이랑 봤을 때. 와, 근데 저렇게 넘어가더라고. 전세가를 1억 1억대였어요. 8천. 1억 네, 8천. 임대차법 나오면서 많이 올라갔죠. 그래도 많이 올라간 게 4억대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저거는 엄청난 게 3년 만에 전세가가 3배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패닉이었던 거죠. 매매든 전세든. 1억 8천에 그 계약을 했는데 2년 있다가 3억을 올려달래. 그리고 1년 지났더니 5억이 된 거야. 전세가 4억 8천에. 무서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그런 제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시장의 전세 물량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 2생활권, 1생활권은 세종에서 가장 좋아하는 동네인데 이 동네는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 그런 수요도 있었던 거예요. 또 저 시기에는 세종뿐만 아니라 모두 전국에 전국이 있는 다 아파트가 저랬어요. 그렇죠. 전세가 다 저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세종시가 10억을 넘겼던 그런 도시입니다. 전용 84 기준으로. 근데 지금 가격대가 8억대에서 9억대로 형성된 단지는 과거 이제 11억에서 12억까지 올라갔다가 작년에 7억까지 내려갔어요. 거의 4억에서 5억이 빠진 거죠. 작년에 40% 빠졌다가 지금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된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연자분과 이제 통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코코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것과 돈을 조금 더 모아서 이제 수도권에 투자하는 방법 중에 고민을 하고 계신 거고 종잣돈 한 2억 정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혹시 지금 집을 사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금액적으로 빠진 게 호재라고 하셔가지고 매수를 하면은 나중에 네. 좀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집을 사려고 하시는 이유가 돈을 벌려고 하시는 것밖에 없으신 건지 네. 아니면 이제 또 실거주로 내 집에 사는 즐거움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으신지 궁금했어요. 돈을 벌려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그럼 이제 파라다이스님이 생각하기로는 세종의 내 집 마련과 수도권의 투자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돈을 버는 관점에서는 수도권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수요가 좀 꾸준히 있을 것 같고요. 제일 큰 게 일자리라고 하셔가지고 일자리가 네네.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처음에 파라다이스님께서 말씀하신 게 과거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빠진 게 기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억대 중잣돈으로 투자금으로 서울에 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을 좀 보셨을까요? 네네. 근데 그 아파트들이 과거에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에 비해서 얼마 정도 빠졌어요? 지금은 조금 회복을 해서요. 네네. 정고점 대비 입지가 좀 좋은 데는 한 10% 정도고요. 좀 더 네. 입지가 떨어지면은 네. 한 15%? 세종시는 얼마 정도 빠졌어요? 최소
20% 이상, 한 30% 빠진 데도 있고요. 입지 조건이 이제 좀 떨어지면 35% 그쵸. 빠진 걸 확인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수도권보다 세종이 더 많이 빠졌죠. 네네. 네. 특히 그 세종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 거의 12억 정도까지 갔었는데 지금 가격이 8억대예요. 가격이 많이 빠진 정도로만 보면은 세종이 더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가격이 상승한다면은 세종이 수도권보다도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 버는 것과 내 집에 거주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안정감을 느끼는 것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지금 연소득이 1억이시잖아요. 월 저축 거의 700만 원 정도 하시고 2억대 종잣돈이 있으니까 6억 대출을 받으면 세종에서 가장 좋은 것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6억 대출을 받으면은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30년을 받고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5%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월에 한 320만 원 정도 원리금 상환을 해요. 그럼 이 원리금 상환을 하고도 300만 원 이상을 저축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영끌이 전혀 아니죠. 네. 그 DSR 40%도 충족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럼 저는 오히려 세종에서 내 집 마련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네. 파라다이스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점을 저도 고민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대출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한 5년 정도 이자를 납부를 한다고 계산했을 때 1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은 제가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시내 영역이니까 오를지 내릴지는 정고점을 갈지도 모르겠고, 근데 1억이라는 돈은 이제 지출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실거주하는 게 이어나가는 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수도권을 생각한 이유는 전세를 끼고 사두면 이자에 대한 부담은 좀 없어지고, 또 만약에 역전세가 일어나더라도 그때 동안 이제 제가 좀 돈을 모으면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수도권 생각을 또 좀 했던 것 같아요. 세종이 정고점까지 못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때 상승장 플러스 신축발이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좀 거품이 많이 낀 금액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수도권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매수세가 되게 약하다라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좀 느꼈거든요. 그거를 뭔가 받아줄 만한 수요가 확실히 좀 얕다? 10년 후는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고점은 어렵지 않을까? 특히 또 지방이기도 하고, 충청권 좀 특징이 기업이 별로 없어요. 일자리라고 해야 되나? 좋은 그렇죠. 일자리가.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소득이 그렇게 좋거나 물론 있겠지만 비율적으로 되게 낮다고 생각해요. 먼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수도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우리 파라다이스님의 의도가 돈을 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을 내고 싶은 거죠. 네, 본인 지금 거주하는 환경에 대한 큰 불만이 없죠?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철저하게 투자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수도권이 맞다고 봐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세종에는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세종의 전세가가 너무 낮아요. 매매가에 비해서. 괜찮은 아파트 하나 사려면 뭐 4, 5억씩 들어가요. 이 돈이면 이왕이면 세종보다는 더 큰 도시를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거는 합리적 의사결정이고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파라다이스님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강의 들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예,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상황적인 거예요. 이제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투자를 할 때 일반인들은 앞으로 뭐 경기가 안 좋다, 금리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 중에 부동산 투자로 크게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이 부동산이 희소 가치가 있는가, 독점적 가치가 있는가, 이런 걸 봐요. 거기에 경험이 쌓이면 통찰력이 생기면서 5년 뒤, 10년 뒤를 그려볼 수 있는 해안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고수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나눠드릴게요, 지금. 세종의 5생, 6생 알아요? 분양도 안 한 곳도 많죠? 네, 맞아요. 근데 거의 규모가 꽤 커요. 세종 5생, 6생은 평평하게 텅 빈 땅이에요. 언제든지 지을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 독점성이나 희소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 길게 봤을 때. 이게 세종 투자의 약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계속해서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주변에. 그럼 약점만 있느냐? 강점도 있어요. 그 강점이 뭐냐면 아까 유디님이 얘기한
가격의 하락이 크다는 거예요. 가격의 하락이 크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호재예요. 제가 많이 방송에서 얘기했죠. 떨어진 가격이 가장 큰 호재라고 말하잖아요.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어요, 세종은. 투자로서의.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고민하고 있을 때는 각각의 투자처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강점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는 거예요, 세종은. 세종시에 사시잖아요. 애들 많죠. 열쇠업 하시니까 출장 자주 가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아요. 가는 집마다 유모차 있지 않아요? 아, 보통 다 있죠. 그쵸? 네. 근데 본인이 세종에 사셔서 모르는데 세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젊은 도시예요. 그거 알고 계세요? 본인이 아까 얘기한 수요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거 있죠? 그거는 본인만의 뇌피셜이라는 얘기예요. 거기는 수요가 넘쳐요. 충청권에서 그렇게 젊은 도시가 없기 때문에 점점 나이 들어가는 충청도의 주변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아이 키우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가고 싶어 하겠어요? 아이가 많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겠죠. 지금 세종의 집값이 그렇게 오른 이유는 세종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올린 게 아니에요. 주변 지역에서 세종의 깨끗하고 좋은 환경,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보고 유입된 사람들이 올린 거예요. 수요가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투자를 고민할 때는 내가 고민하는 지역이 복수 여러 개라면 강점과 약점을 구분해서 생각해 봐야겠구나. 첫 번째. 그리고 강점은 이거, 약점은 이거.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이 내가 초보자면 틀려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럼 수도권 투자, 특히 서울 투자의 강점과 약점을 봅시다. 서울 투자의 강점은 뭘까요? 세종과 비교했을 때. 자,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수요가 많죠. 수요가 많은 정도가 아니고요. 넘쳐 흐르죠. 바글바글합니다. 네. 두 번째는 서울에는 세종의 5생, 6생이 없어요. 빈 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으로 어마어마한 강점이에요. 짓고 싶어도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푸네만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약점은 뭘까요? 약점요? 네. 서울에 약점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죠. 약점은 세종의 강점과 정확하게 반대예요. 가격의 하락폭이 적어요, 세종보다. 여기 아까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뭐 10에서 15% 정도밖에 그런 게 좀 많이 떨어진 거인 것 같다. 심지어 정고점을 돌파한 것도 있다 이거죠. 네. 이게 아주 큰 약점이죠. 세종과 대비하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파라다이스님이 투자를 하기에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인 그 돈 어떻게 모았어요? 너무 힘들게 모았어요. 진짜 10년 동안 쎄 빠지게 모았잖아요. 네. 이 정도 판단을 할 수 없으면 마음이 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네. 돈 잃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하나하나 붙잡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럴 때 접근하는 방식은요. 아, 이거 내가 너무 많이 푸는 것 같은데. 공부가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부동산 투자를 해놓고 단기적 등락에 휘말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러면 길게 봐서 확실한 선택을 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어디일 것 같아요? 서울일 것 같아요? 세종일 것 같아요? 서울이요. 그렇죠. 반대로 물어볼게요. 본인 10년 동안 어렵게 모은 2억을 넣어놓고 2억 중에 절반이 날아가더라도 10년 동안 버틸 수 있어요? 그러면? 쉽지 않은데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직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네. 아직은 조금 부족해요. 아주 조금. 10년은 제가 일부러 그냥 좀 과하게 얘기를 한 거고요. 네. 한 5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가격의 네. 등락을, 물론 마음이 쓰릴 수 있지만, 5년 뒤를 보면서 내가 충분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저축률도 높고 하니 난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서울 및 수도권 투자를 하시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게 더 돈 버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고 이걸 충분히 핸들링 할 수 있다. 매수 매도 시점을. 그러면 전 지방에 많이 떨어진 가격도 어마어마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짧은 기간 돈 버는 건 세종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서울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앞으로 1년 뒤에는 지금 서울에 집 산 사람과 지금 세종에 집 산 사람의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1년 뒤에는. 왜냐하면 세종이 너무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밌는 건 가격 빠진 상태에서 거래가 일어나면서 가격의 하방선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과 지방의 이런 차이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단기간에 돈을 벌고 싶다거나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제가 보기에 투자하는 게 좀 위험해요. 지금 우리 파라다이스님은. 감사합니다. 네, 이해됐나요? 네네. 네, 그래서 잘 고민을 해보세요. 지금 상황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게 내가 맞을까? 그리고 내 의사결정을 한 이후에 상황이 바로 뭐 집값이 올라간다거나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면 좋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봤을 때 확실한 승리를 하고 싶으면 서울이고요. 조금이라도 빨리 돈을 벌어보고 싶다. 리스크는 좀 더 있지만 그러면 전 지방도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본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가 제 몫인 거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너무 잘 몰라요. 솔직히. 네. 오늘 저랑 통화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거의 감 못 잡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해보시고 하셔도 될 만한 지금 전혀 급할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강의도 좀 들어보시고 제가 하는 강의가 아니라도 월급쟁이 부자들의 되게 능력 있는 강사들 많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 듣다 보면 조금 더 레벨업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올 겨울 정도까지는 공부하면서 물건도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내년 뭐 봄 정도 전까지는 결정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정리됐나요? 네, 정리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빌라를 샀잖아요. 자, 일단 이것도 제가 먼저 답변부터 드리면 이거는 팔릴 때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라도. 가격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네. 네, 팔릴 때 반드시 팔아야 돼요. 파라다이스님의 이 경험 또한 본인의 자양분이 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집을 어떻게 사시게 됐는지를. 밤낮으로 일을 계속 했거든요. 네네. 사실 그 정도 수익이 나오려면 네, 쉬는 네. 날 없이 일을 갈아 넣어야 돼요. 그래야 네. 나오는 액수인데 1인으로 자영업을 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버는 돈이.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고자 하는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은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라는 항상 그런 불안감과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자영업이라는 게 뭐 지금 잘 되고 있더라도 다음 달에 안 될 수 있고 내년에 뭐 시장이 저한테 그렇지, 기회를 안 주면 맞아, 안 될 맞아.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결핍, 부족함이 좀 있어서 근데 그게 투자 중에서도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 이렇게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안전 자산으로 좀 불리우고 부동산이 뭔가 주식으로 망했다는 사람을 되게 많이 보는데 아, 또 부동산에 또 주변에 또 잘 풀린 케이스들이 또 있다 보니까 네. 뭐 잘 안 되면 내가 들어가 살지 뭐 약간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일단 그 상황이 참 많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 시기에 파라다이스님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매매를 결정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거 집값 너무 계속 올라가는데 내가 버는 거 갖고 안 되겠는데? 아, 이거 지금 빨리 사야겠는데? 이래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 그때 매수했지만 지금 웃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참 아쉬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파라다이스님은 어떤 편인 것 같아요? 전자이신 것 같아요? 후자이신 것 같아요? 딱 중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파트를 좀 무리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샀다면 네. 지금 많이 빠진 금액이니까 좀 아, 후회할 것 그렇죠. 같고요. 굉장히 힘들죠. 근데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낮으니까 부담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중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 집 마련을 언제나 하는 게 맞지만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들의 의미를 본인도 알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못 견디거든요. 그건 잘하셨는데 왜 이렇게 외진 지역에 있는 걸 사셨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좀처럼 좋아하지 않는 빌라를 사셨을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임장을 안 가본 지역이 사연자분이 보내신 게 처음이에요. 아, 네. 네, 제가 거의 전국에 안 돌아다닌 데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 임장을 제가 안 가봤어요. 그 정도로 외진 곳이에요. 그 부분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기에 샀던 거는 초보자로서 어쩔 수 없었던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용기 내서 행동했다는 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든다. 첫 번째. 두 번째, 무리해서 집을 사지 않아서 이후에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도 내가 충분히 버티고 그 물건을 잡고 끌고 갈 수 있다. 이건 잘한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아쉬운 점은 부동산 투자 혹은 내 집 마련의 범위 설정을 잘못했다. 내 적절한 범위 밖에 있는 걸 사버렸다. 네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버리는 거예요. 본인 경험에서.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본인은 어떤 집을 사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요. 지금 본인 빌라 사서 힘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네. 아파트 말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뭘 사야 돼요? 부동산으로요? 네. 종류가 아니에요.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외딴 지역이 아닌데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있는 거. 그걸 사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본인이 장점으로 생각했던 거를 지키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곳은 비싸요. 맞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끼거나 전세를 껴야 돼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공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제가 보기에 내 집 마련, 즉 실거주집을 마련할 마음은 없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방향이 잡혀요? 네, 잡힙니다. 예,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어려움은 일단 해결이 됐나요? 저 짧게 하나만. 네, 그래요. 사실 외딴 곳이 맞기도 하고 거기가 네. 사실 도안 3단계라고 해서 이제 호재를 보고 사실 매수를 한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 호재가 실현될 가능성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 네, 질문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네. 호재가 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있죠? 실현되면 네. 어쩌지? 그 호재가 실현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거기다가 돈 1억 7천 묶어놓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우리 파라다이스님 뿐만 아니라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영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투자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소위 말해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 매수해 놓은 호재를 보고 매수한 1억 7천짜리 외딴 지역에 있는 빌라는요, 그거는 파라다이스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투자는 좋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공짜가 없듯이 헛고생도 없대요. 세상에 공짜 없는 건 너무 잘 알죠, 본인도. 네, 그죠? 없습니다. 네, 근데 그것처럼 헛고생도 없대요. 지금 당장은 이게 나한테 헛고생이지 내가 이거 한다고 뭐가 좋아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 큰 결과로 돌아오는 걸 본인은 본인의 인생을 통해 증명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부동산 투자도 소중히 모은 돈이니까 투자할 거면 네. 좀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해봅시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또 궁금해 하셨어요. 제로에서 월 1,000을 만들기까지 어떻게 그 당시에 열쇠업을 할 생각을 하셨어요? 조그마한 거라도 빨리 배워서 빨리 내 걸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왜냐면 네. 근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이렇게 월 1,000을 만들 수 있는 건지 그게 또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어린 나이잖아요. 20살이면. 진짜. 특히나 그 열쇠업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죠? 거의 이거 도어락이나 이런 걸 많이 쓰고 있어서. 도어락이에요, 도어락. 도어락이 한번 사용을 하면 뭐 10년, 20년 쓰는 맞아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물점 아저씨들이 하듯이 네. 뭐 문도 고쳐주고 변기도 뚫어주고 실리콘도 쏴주고 뭐 이런 것들을 매일 막 여러 가지 작업들을 이제 뭉쳐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면 일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잘 알려주시나요? 아무래도 잘 안 알려주죠. 그쵸? 근데 어떻게 그렇게 또 잘 배우셨어요? 어떻게 좀 엉겨 붙어가지고 되게 간절했나 보다. 특히나 젊은 분이. 급여 40만 원, 80만 원 받을 때잖아. 네. 처음에 그게- 받았을 때는 월급이 40만 원. 20만 원, 첫 달에 20만 원 벌었어요. 그 당시 때 편의점 알바를 해도 120, 150은 벌었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근데 제가 20만 원, 40만 원 뭐 이렇게 받아도 항상 부족하긴 했지만 그 사장님을 항상 보면서 저거 절반만 내가 나중에 혼자 차려서 해도 성공했다. 약간 그런 걸 항상 바라보고 버텼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 사장님이 좀 롤모델이셨네요. 네네, 맞아요. 네, 너무 감사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을 해서 이걸 또 새로운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네. 또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엄청 많이 했죠. 말이 월천이지 되게 온갖 수모를 많이 겪어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대문에 뭐 이렇게 열쇠 스티커 이런 것도 많이 붙였고요. 경비 아저씨가 막 떼라고 하고 막 나가라고 그런 적도 되게 많았었고요. 관리실이나 이런 데 명함 돌리고 부동산에도 명함 돌리고 그러면서 붙여 나갔죠. 저를 써주실 수 있는 분들을. 대단하십니다. 네. 싫은 소리 듣고 막 그러면은 되게 또 현타 와가지고. 맞아요. 이게 되게, 내가 왜 진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이걸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진짜 매 순간순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이게 필요하니까 그냥 해야 돼. 이렇게 하셨나봐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요, 저한테. 간절했어요. 어머님이, 할머님이랑도 계시잖아요. 네네. 고생하시는 거 건강하세요. 보면 좀 많이 또 마음 아파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되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좀 저를. 어머님, 할머니한테 또 어떤 아들, 어떤 손주가 또 되고 싶으세요? 이때까지 힘들고 가난하게 사셔서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은데 제가 분명히 잘 돼서 이때까지 못 봤던 세상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꼭. 정말로. 너무 대단하신 분이네요. 우리 파라다이스님 몇 살? 30살입니다. 작년까지 20대에 섰다는 작년 거잖아요. 만으로 하면 20대 아닙니까? 네.
지금 네네네. 저랑 지금 17살, 16살 차인데, 제가 너무 이분의 그 삶의 이야기 듣고 너무 멋집니다. 또 오늘 또 파라다이스님 이야기가 또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한테도 많은 의미 있는 또 그런 시간을 줬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이 되게 많은 분한테 공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라가나요, 이거? 그럼요. 우리가, 빅코크님. 영상 올라가지도 않는 걸 내가 여지껏 뭐 하니까. 지금 당신한테 한 시간을 썼어.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썼는데, 우리 파라다스님한테 시간을 얼마나 썼는데 이거를 날려버립니까? 말도 안 되죠. 영광이에요. 오늘 솔루션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각오나 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나 마지막 하기 듣기 전에 그래, 잠깐만. 알았어. 파라다이스님 여자친구 있어요? 왜요? 근데 이유? 뭐야? 있나 보다. 있나?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야. 네, 됐어. 그 결혼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결혼만 잘하시면 뭐 잘 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선아님. 아셨죠? 네. 그리고 친구 있어요? 네, 동균이 영훈이. 동균이 영훈이. 시상식이니? 진짜 웃긴다. 여자친구가 더 소중하구나. 여자친구 이름은 얘기 안 해. 경계. 극도로 경계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각오 좀 밝혀주십시오. 지금은 되게 이뤄놓은 것도 없고 많이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한데 이 시기를 잘 쌓아나가고 보내서 나중에 저처럼 이렇게 방황하고 잘 모르고 실수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본인처럼 내가 이거 하는 게 과연 나아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을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30이니까 20대 후배들 그 사람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가 됐든 끝까지 이거저거 재지 말고 쫓았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또한 거기에 또 배움이 있고 성장하는 그런 게 또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사연을 계속 보냈는데 이렇게 운이 좋게 저 같은 사람도 기회가 온 것처럼 끝까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파라다이스님하고 얘기할 수 있어서 예전 생각도 나고 오늘 통화 즐거웠고요. 네. 꼭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투자하셔서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진짜 놀라운 거는요, 이 말들이 30살 청년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30살이야, 30살. 이거는 경험을 안 하면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살면서 내가 지금 이걸 해볼까 말까를 참 많이 고민하거든요. 근데 가만 돌이켜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할까 말까라고 고민해봤던 거에 10%도 실행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실패했을 때 내가 헛수고가 될까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보시고 저 청년도 월급 20만 원 받으면서 저렇게 했는데 불투명한 상황에서 나도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게 있다면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그게 뭐든지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는 거라면 도전하고 쟁취하는 그런 어떤 자극제가 되는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오늘도 많이 배웠네요, 저도. 네, 파라다이스님 덕분에 예, 많은 분들한테 생각 이상인데 파라다이스. 네, 여러분들도 좋습니다.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또 맞춤 솔루션으로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사연 시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